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거의 한 또 일주일 만에 유튜브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더치아라 TV 오늘은 야구 이야기, 시사 이야기, 그리고 한국사까지 짧게 해갖고, 뭐 짧게 해도 합치면은 한 뭐 4, 50분 정도 나오겠죠. 예, 근데 얘기할 것도 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분간 수능 때까지는 제가 스케줄을 좀 짜봤는데, 근데 이제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그래도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겠다. 예. 늙은 거죠. 예. 옛날 같으면 뭐, 그래? 한 달 정도는 뭐, 가자! 하고 막 달리고 막 이랬었는데,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주변에서, 들으면 좀 섬찟섬찟.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 같은 거. 아직 코로나 많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특히, 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직업인 경우에는 뭐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뭐 알아서 해라. 뭐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 경각화 컨셉이 뭐 니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주변에 걸리신 분들 보면은 특징이 과로나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이제 흔히 말하는 항체가 떨어지게 되면 코로나 누구나 다 오죠. 오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세상 없어도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좀 빡시게 수업을 하고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 예, 한글날 또 휴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까지 쉬시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내일도 수업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달력 보니까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연휴인 것 같던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 직업을 하는 동안에는 특히 추석까지는 뭐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는데 추석이 또 올해는 빨랐으니까 예 근데 정말 이제 10월이 되면은 진짜 뭐 수능이 뭐 6주 7주 앞으로 오기 때문에 뭐 연휴 다 챙겨 먹겠다 이건 좀 제 직업상 예 그거는 좀 이게 양심이 없다고 말하기 참 좀 웃기긴 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쉬고 내일은 또 수업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 시간이 한 예, 3시입니다. 3시. 예, 낮 3시인데 해놓고 녹화 끝나면은 이제 밥 좀 먹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빨리 편집을 해갖고 오늘 저녁 안으로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편집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뭐 유튜브도 뭐 하루에 올라가는 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진짜 세계적으로 따지면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영상이 올라오겠죠. 예, 뭐 이제 그래서 요즘은 사실 녹화하고 편집하는 시간보다는 녹화한 거를 일단 추출해야 돼요. 아마 유튜브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모든 파일은 일단 추출을 해야죠. 예, 이제 편집할 수 있게끔 업로드할 수 있게끔 추출을 해야 되죠. 그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추출한 다음에 유튜브 서버에 올리는 시간이 또 좀 걸립니다. 요즘은 그게 합치면 그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녹음 마치고 밥 먹고 어쩌고 하면은 뭐 한 빠르면 8시, 늦으면은 밤 10시. 예, 한 2시간 정도 어쨌든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안으로는 무조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셋 다 봐주시면 좋고요. 예. 야구, 시사 그리고 이제 한국사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우선 모자 쓴 김에 야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반주 한잔 하면서 가게에서 이렇게 제 폰 갖고 봤는데 이대호 은퇴식 예 나를 알차게 했더라고요. 뭐 뭐니 해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고우석하고 이대호의 맞대결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야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들어와라고 했는데 고우석이가 기어이 또 투수 앞 땅볼을 쳤죠. 예 그래서 유지영 감독이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고. 근데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뭔가라도 액션을 해주는 게 낫다라고 봐요. 뭐 선수들도 나름 생각을 하고 했겠죠. 아무튼 선수로서 가장 큰 물론 선수가 돈 많이 벌려고 선수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누가 은퇴식이라도 챙겨주는 거
그 선수는 일단 최소한 그 팀이나 그 팬한테는 성공한 선수죠. 뭐 예를 들자면 나지완 그랬고 오재원까진 그랬고, 예, 물론 지금 이제 보니까 은퇴식도 못하고 쓸쓸히 사라진 선수들이 또 몇 있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전유수. 그래서 전유수하고 나지완이 왜 맞대결을 하지라고 했는데 전유수도 그게 은퇴 투구였던 거예요. 예, 전유수도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두루두루 참 쓰임새가 많은 투수였는데 정말 임시 선발도 되죠, 롱릴리프도 되죠, 중간도 되죠, 뭐 다 되는 투수였는데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연승 같은 경우도 은퇴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아침에 오전에 좀 본 소식인데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기로에 서 있는 선수들이 또 몇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차우찬 그럴 것이고 장원준 그럴 것이고 뭐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요번에 은퇴한 선수들을 보니 이대호는 좀 늦게 은퇴하는 편이죠. 82년생이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982가 85년생인데 85년생들이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8호도 우리 나이로 38이에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운동선수로서는. 그죠? 예, 그래서 3주 뒤면 이제 빼박 만 50을 넘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야 진짜 예 그럴 때면은 좀 쓸쓸하고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대호 같은 경우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특히 이제 올해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동안 가족들하고 못 보내던 시간 보내고 싶겠죠. 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미디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지도자의 길을 갈 것인지 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제3의 길, 뭐 예를 들자면 뭐 연예인 뭐 이런 걸 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대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도자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간 캐릭터로 봤을 때. 왜냐면은 예능이나 미디어 쪽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워낙 또 다른 진짜 말빨 좋은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호준이 지금 LG 타격 코치 이호준이 원래는 진짜 그 해설계에서 거의 블루칩이었대요. 예. 그렇게 입담이 좋답니다. 그래서 야 이호준 은퇴한다 그러면은 잡자 이랬는데 결국 이호준은 지도자의 길을 갔죠. 예. 그래서 이런 또 예상 밖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대호는 우선은 지도자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롯데 감독 해야죠. 물론 이제 롯데 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왕설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대호 같은 경우는 좀 워낙에 그 옛날서부터 구단주나 심지어는 뭐 그 우리 동빈사마한테도 막 직원을 뭐 이대호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반면 사실 롯데 입장에서 대안이 누가 있냐? 예, 없죠, 사실은. 예, 예전에는 그 박정태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박정태 씨 같은 경우는 그 불미스러운 사고, 왜 그 버스 운전사하고 왜 시비가 붙어갖고, 그것 때문에 감독은 좀 어렵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대호나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또 기아의 나지완 같은 경우 아마 프런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기아가 코치도 보면은 꽉 차 있기 때문에 글쎄 코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프런트를 하려나? 근데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사실은 가장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만 진짜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요즘은 야구 교실 아닙니까? 야구 교실. 그 제가 살고 있는 부천에도 민병헌이가 부천에 야구 교실을 했어요. 예, 부천 저 상동 쪽에. 그래서 아니 얘가 왜 무슨 야구 교실을? 예, 이랬는데 뭐 야구 교실을 해갖고 자기 후배들을 또 키워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예, 좋은 거긴 하나. 근데 이제 뭐 야구 교실을 할지 아니면 미디어로 갈지 지도자로 갈지 뭐 아니면 정말 이대현이처럼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으로 갈지 예, 아무튼 이대호 선수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특히 롯데에서는 그동안 영국 열번 하면은 오직 최동원 뿐이었는데 진짜 이제 두 번째 영국 열번 선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 좀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예, 좀 다른 어떤 그 선수들 내지는 후배들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좀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 우선은 어떤 삶을 살든 응원은 합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특히 LG 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용택하고 이대호의 심정은 어떨까? 예, 결국 이제 우승 반지는 못 꼈잖아요. 특히 이대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우승 반지를 껴봤는데 그 롯데에서는 한국 롯데에서는 우승 반지를 결국 끼워보지 못하고 특히 우승도 우승이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롯데가 가을 야구로 갔어야죠. 진짜. 그리고 저는 롯데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마다 자꾸 그 투타에서의 언밸런스. 예. 그거는 결국 말하자면은 그 팀 세팅의 실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서튼이나 성민규 단장에 대한 책임론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근데 지금 제가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성민규도 그렇고 서튼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최소한 간다라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남은 건 딱 하나죠. 뭐냐? 포수입니다. 포수. 예. 포수의 보강이 없이 롯데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다른 쪽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변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박세용이 결국은 상무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서류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큰 변수가 없는 한 박세용은 제가 볼 땐 상무에 입단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선발에서 또 한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 선발하고 그리고 정말 좀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정보곤이나 지시한 갖고는 롯데를 이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중량감 있는, 특히 올해는 포수 FA들이 꽤 많기 때문에 포수 FA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일부 롯데 팬들은 유광남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유광남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포수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나 롯데가 반드시 지금 네임드급 포수를 하나 반드시 잡긴 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생각보다 이제 유망주들은 많이 수집을 했으나 또 올해와 비슷한, 그 결국 롯데 올해 8등한 거잖아요. 사실 롯데가 8등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5개 팀은 결정은 됐어요. 예. 일단 쓱 1등, 그리고 LG가 2등, 그리고 5등은 기아. 근데 문제는 키움하고 KT입니다. 근데 키움도 경기는 다 했어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뭘 기다리면 되냐? 그래, KT야, 딱 한 번만 더 줘라. 그러면 키움이 3등이죠. 예, 근데 만약에 KT가 2경기를 다 이겨버리면 승률에서 1인가 1위 차이로 KT가 앞서니까 KT가 3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제가 3시에 왜 이걸 하겠어요? 원래는 3시보다 늦어야 되죠. 왜냐하면 KT 경기 결과를 봐야 되니까. 예, KT하고 LG 경기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우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LG 류지영 감독도 이러면은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 최종전을 오늘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 스케줄이 있다, 팀마다. 그러니까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와카 치러야 되는 기아와 키움 혹은 KT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단 말, 걔네들도 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류지영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종료를 하고, 오늘 딱 종료를 하면 아주 기분 좋은 일정인데 이게 화요일로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요, KT가 내일도 경기가 있어요. 이게 수원에서 NC KT전이거든요. 뭐 물론 저는 그 경기는 KT가 이길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NC 입장에서는 그 경기를 지금 달려들 이유가 없죠. KT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러니까 확률은 KT가 높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수원이 내일도 비예요. 근데 이 비가 어떤 비냐? 차라리 오늘처럼 그냥 하루 종일 내리는 이 비가 아니고, 어쩔 땐 비 오고 어쩔 땐 맑다가 어쩔 땐 비 오고, 하루 종일 이 날씨입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도 휴일이니까 분명히 2시 경기일 텐데, 그러면 12시쯤에 날씨가, 수원 날씨가 어떠냐, 이게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비가 오다 말다 한다는 거는 엔간하면 경기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경기를 하는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NC는 몸살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이런 날 경기 잘못했다가 부상당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나 KT는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날씨까지 저렇게 안 받쳐주면은, 예, 화요일로 미룬 이유는 화요일 날은 비 소식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내일 날씨가 더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내일도,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내일도 우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밀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팀이 자꾸 경기를 못 끝내니까 뭐 야 일단 와카부터 하고 이건 나중에 하든가 말든가 뭐 하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걸 주제로 갖고 얘기를 했는데 개천절날 비 오면 이거 일정 망한다. 근데 한 번 망했어요 이미. 예. 그런데 잘못하면 또 망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순위 결정전까지 나왔습니까? 삼성하고. 그래서 참 희한하게 그게 징크스인가 봐요. 예. 끝이 희한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참 요상한 징크스가 KT를 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KT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3등을 해야죠. 예.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4등 했다. 그러면 KT는 경기는 경기대로 제일 늦게 끝나고 바로 와일드카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실 이번 와카는 그래서 좀 특이할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 와일드카드에서 지금 업셋한 팀이 없습니다. 와카 제도가 생긴 이래. 5등 팀이 4등 팀을 꺾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KT 경기가 자꾸 이렇게 질질질질 늘어져 버리게 되면은 키움은 차라리 와카를 해도 괜찮죠. 왜? 키움은 어쨌든 어제 다 끝났으니까요. 어제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KT가 지금 경기를 못 끝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마 KT가 시즌 최종전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휴식일을 주긴 줄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줘요? 딱 하루 줄 겁니다. 하루. 그러면 어쨌든 순위가 다 결정돼가 오히려 5위 팀인 기아가 지금 4위를 할지도 모르는 만약에 KT가 4위를 한다면 4위 팀보다도 정비 시간을 더 갖게 되는 사상 초유의 희한한 와일드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KT 경기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좋겠죠. 그래 늘어져라. 계속 늘어져라.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양현종이 시즌 막판에 갑자기 기아가 헷가닥할 때 무리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현종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경기가 밀리면 자기는 그만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니까 양현종도 손해날 게 없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미 화요일로 밀려 있는데 내일까지도 만약에 경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만 뭐 일단 경기를 해야 뭐 이기든가 지든가 할 텐데 그리고 결국 또 현재까지는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LG가 또 치르게 생겼다. LG 입장에서 이건 짜증나죠. 이렇게 굴러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가을 야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팀들이 이제 한 2, 3주 정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뭘 정비하냐? FA 신청자 명단이 나와야 FA를 하든가 말든가거든요. 근데 과연 원래도 FA가 많았는데 이게 1년이 땡겨지면서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후보로만 놓고 보면은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신청 안 해요. 그러면 또 과연 누가 제수를 하고 또 누가 FA를 신청할 건지. 그래서 저는 한 글쎄요 30명까지는 될까? 이렇게 한 20명 중후반대.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팀별로 어떤 팀들은 3명까지도 땡겨갈 수 있는, 물론 FA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FA가 몇 명 나오나에 따라서 팀별로 영입할 수 있는 인원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몇 명대다 그러면 팀당 2명, 근데 20몇 명대다 그러면 아마 팀당 3명도 가능할걸요. 물론 3명을 또 줘야 되지만 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C등급인 경우에는 또 선수를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이미 벌써서부터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이 뭐 이태양 같은 투수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박병호였고, 왜? C등급이니까 돈만 주면 되거든요. 원 소속 팀에다가.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이미 벌써 따뜻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가을 야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제일 칼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팀, 아무래도 한화 아닙니다. 두산이죠. 두산. 그래서 두산이 또 시즌 칼바람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감독의 거치서부터도 불확실한 상태니까. 그리고
이연승이 은퇴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재원하고 이연승이 은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산이 이렇게 되면은 특히 고참급들 중에서 대대적으로 물갈이 하겠다라는 이건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은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전혀 선수 구성이 달라지는 선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FA 중인 정수빈이나 허경민 그리고 김재환을 중심으로 해갖고 완전 팀이 싹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이영하나 김유성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을 야구가 끝나면 이건 미리 보는 스토브 리그입니다. 그래서 가장 태풍의 눈은 오히려 하나나 롯데는 지금 외국인 감독이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1년 더 갈 것 같아요. 예. 바꾼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나 롯데 같은 경우는 이번 FA에도 만약에 별 소득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년 시즌도 그렇게 전망이 밝을 수는 없죠. 예. 과연 얼마나 뛰어들고 얼마나 참전할 것인가. 근데 한화하고 롯데가 조금 미묘하게 결이 다르죠. 한화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FA 선수들이 기피 구단이 되고 있죠. 야, 저 가봐 뭐하냐? 이거부터 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자꾸 엉뚱한 데다 돈 쓰지 말고 이번엔 포수에 질러야죠. 예. 다른 선수 영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포수는 영입해야 됩니다. 야, 최소한 6, 70억 쓸 각오하고 안 되면 그 이상도 쓸 각오하고 계속해서 포수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성민규 단장의 가장 큰 실패는 그거를 지성준, 지시환으로 때우려고 했던 전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아직도. 물론 구단에서 실탄을 안 줬으니까 그랬겠죠. 예. 그러나 뭐 걸고 해야죠. 예.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예. 강민호가 나간 이후에 롯데는 지금 포수 문제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어요. 강민호가 삼성에서 지금 두 번째 FA를 하고 있는데도.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약점이 어딘가를 뻔히 알면서도 왜 해결을 못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마 좀 스토브 리그는 돌아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미리 한번 제가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일단 KT야 시즌 좀 빨리 마무리해라. 좀 뭐 니들도 빨리 하고 싶겠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4위하는 KT가 결코 기아보다 유리할 게 없어요. 그럼 기아는 은근히 야 KT가 4등 해라 KT가 4등 해라 바라고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이제 시사와 한국사 요거는 한 2개씩만 짧게 하겠습니다. 뭐 너무 길어져봐야 오히려 가독성만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시사 한국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죠. 뿅. 네, 언제나 얘기하면은 빡치는 네, 우리 경각하의 시사 이야기입니다. 요거까지는 이 의상으로 하고요. 예, 한국사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옷이라도 좀 바꿔 입고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예. 하도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경각하가 우리 개고기 각하가 본인이 사고 친 거를 본인이 또 사고 쳐갖고 덮는다. 그래서 각하가 각하를 덮는다. 이게 참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제가 그 우리 각하가 수없이 많이 친 사고 중에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거 2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업에 맞게. 제가 어쨌든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과목은 수능에서 국어하고 사탐이에요.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과목인가? 말만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는 거의 그 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사죠, 사상사. 특히 매년 수능에 나오는 게 바로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란 뭐냐? 국가가 어떻게 성립이 됐고 왜 성립이 됐으며,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말 그대로. 국민과 국가의 계약인데 특히 국민이 국가한테 계약을 어기면 그건 처벌받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국가가 국민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요즘 한남동 쪽에 수업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우리 각하님이 출퇴근하시는 공관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 한남동을 가려면은 제일 가까운 길이 뭐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저희 집에서 공항철도를 타면은 둘 중 하나예요. 공덕에서 내리든가 서울역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제가 두 개를 다 해봤어요. 공덕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게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효창공원 쭉 가로질러 갖고 삼각지 지나갖고 국방부 지나갖고 가면은 이태원 지나면 바로 거기에요. 근데 거기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뻑 하면은 나 출퇴근해. 그때 어마어마하게 밀려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재수없게 그 공덕에서 그 국방부 통과하는데 조금 시간이 급해갖고 아유 택시 타야겠다. 근데 국방부 앞 딱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미 10,000원이야. 말이 됩니까? 에? 공덕동에서 국방부 앞이 10,000원 나와요. 에. 그래서 야씨 이거 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울역으로 일부러 가서 거기서 남산 1호 터널을 갖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히려 그게 빨라요. 더 도는 길이거든요. 에. 그러면 이런 거서부터가 벌써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건 제가 정보로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국방부 앞은 안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방부 건너편에 전쟁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집회하러 오시는 분들 숫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는 막힐 일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서울의 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 교통의 여지 용산으로 왜 굳이 출퇴근한다고 개 지랄을 하면서 그렇게 온갖 민폐 다 끼치고 응? 공간 옮기게 되면은 그럼 대체 국방부라든가 외교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대책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무슨 말도 나오고 있냐? 천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천공 이 개새끼 이거. 응? 야, 네 뒷배 봐주는 게 무슨 뭐 정금상선? 예. 이 회사 보통 회사 아니더라고요. 응. 진짜 김건희는 오나시스를 꿈꾸나 봐요. 제클린 오나시스를. 선박왕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대우해양 내지는 현대상선을 인수하게 되면은 단숨에 세계 7위의 회사가 된대요. 근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럼 근본도 없는 회사가 왜 천공한테 몇 억씩 후원을 하고 막 지원을 하죠? 그럼 누구랑 연결된 겁니까 또? 예. 이젠 대놓고 해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더 탐사의 김 작가가 의혹 제기한 바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읽는데 정말 아직까지는 소설이고 추정 단계겠습니다만 원래 그런 집단일수록 엉뚱한 생각에서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얼마든지 엮을 수 있죠. 야, 이 상선이 대우해양 일단 한화하고 이렇게 지금 한화도 제가 볼 때는 저 한화 걱정됩니다 솔직히. 윤석열한테 뭐 이렇게 받아먹는 게 많죠?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카이도 민영화하려고 그러죠. 카이를 대체 왜 민영화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할 얘기.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민영화라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건 결사 저지해야죠. 왜? KF-21을 만드는 KF-21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형 F-16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만 돼도요. 물론 미국의 F-22 랩터는 못 이길 거예요. 그러나 F-14, F-15, F-16, F-18 요 급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주국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민영회사한테 넘깁니까? 이유가 뭐죠? 예. 이거는 돈 챙기겠다는 것밖에는 넘길 걸 넘겨야지. 뭘 원하는 거야?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도 한화, 예. 카이도 한화, 심지어 그 누리호 발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선협상 대상자도 한화예요. 아니 무슨 노태우 때 최태훈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합쳐져 갖고 지금 전쟁기념관 앞에서 탄핵하고 특검 집회 모이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몇 명 모인 이 수준인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주말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숫자들이 모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광화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미 10월 22일 날 저희 그때 정기 녹음하는데
아 왜냐면은 그 토요일 날 저 수업하고 와서 녹음하려고요. 예, 이제 그런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뭐 그날 녹음도 해야 되고, 제가 제 생일날은 평일이라서, 그리고 수업을 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 생일을 제대로 챙겨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이 직업을 하면서 특히. 예, 그래서 되게 땡겨서 하거나 그 뒤에 하거나 하는데, 예, 우리 멤버들이 그러면 22일이나 29일 둘 중에 하나로 합시다라고 해갖고 그 둘 중에 하나 아마 그날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광화문에서는 총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대규모로 하는 1차 촛불 집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수능 끝나면 뭐 또 그래 또 6년 만에 또 가야죠. 가야죠. 나라 조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되게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봐 드릴게요. 국가의 자산을 국민의 동의 없이 그냥 멋대로 우선협상자 대상에 지정해갖고 막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국가가 지금 그러니까 정권이 국민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자기 열차로 그렸다고, 야, 씨, 뭐, 윤석 열차 보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더만, 이씨. 뭘 지랄이야, 지랄. 야, 박보균이, 너 친일파 문화부 장관, 이 새끼야. 응? 네가 하는 거마다 다 이상하더만. 뭐 하면은 뭐, 일본 옷을 입혀드려요. 뭐 하냐? 어? 야, 그런 거나 반성해. 응? 어이, 쪽발이 장관, 그런 거나 반성하라고. 응? 또 쪽발이 장관으로 추정되는 이래야겠죠. 네 친일파적 행각이나 반성해. 무슨 만화 공모전에, 야, 뭐 윤석열이 무슨 뭐 존엄이냐? 존엄이 그래서 이 새끼 저 새끼 휘바이든 하냐? 참 존엄스럽다. 아이고, 진짜 한글날 세종대왕이 통곡을 해요. 지도자라고 뽑아놨더니 우리말을 사랑하는 게 욕을 사랑해? 아이, 이 새끼야. 아유, 잘하는 짓이다. 그 고등학생이, 이 얘기 해볼까요? 학생 괴롭히는 정권치고 끝이 좋은 정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죠. 이승만 정권 왜 무너졌죠? 고등학생한테 최루탄 쏜 거 뽀록 나갖고 끝난 거예요. 예. 고등학생이 풍잠 하나 올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랑스러운 제 거주지 부천. 예. 부천시장 잘했어. 우리 조영익 시장.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되죠.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으로 탄생시킨 성지 부천인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부천에 살면서 만족도가 좀 높은 이유 중에 선거를 하면 비교적 여기는 빨간당이 당선이 안 됩니다. 그 재미가 쏠쏠해요. 또 부천이. 이번 지방선거 때 계속 김은혜한테 다 지고 있다가 부천에서 뒤집혀갖고 김동연 씨가 된 거죠. 김동연 씨, 간 보지 말고 이재명하고 협력 잘해요. 어? 당신 때문에 당신 개인기로 도지사 된 거 아니야. 응? 이 관료 출신들은 믿을 수가 없어갖고요. 부천 시민들이 꽤 지켜보고 있어요. 헛짓하면은 죽어. 그래, 대선 후보는 출마하고 싶겠지. 이재명 파트너나 나오쇼. 딱 그 정도지 무슨 독자 행보, 그거 흘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또 하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미사일 쏜 거 어떻게 된 거야? 엠바고 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엠바고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를 때 해야지 엠바고죠. 야, 사람들이 다 하는데 엠바고를 뭐 하려 하냐? 그리고 또 거짓말했어요. 다행히 뭐 어디 떨어져갖고 왜 골프장이라고 거짓말해? 그것도 거짓말이더만. 그리고 뭐가 다행이야? 예를 들어서 아차했으면은 그 군부대로 떨어질 뻔해. 민간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그리고 미사일이라는 건 1도만 빗나가도, 만약에 1도만 북으로 빗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럼 북한이야. 야, 정신 안 차리냐? 응? 야, 대통령이 주정뱅이라고 니들까지 주정 피면 안 되지, 이 새끼들아. 응? 야, 대통령이 병신 같으면 니들이라도 정신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예 미사일을 쏘질 말든가.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거였던 거예요. 만약에 1도만 북으로 갔다. 그럼 전쟁이에요, 이건.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조금만 또 옆으로 갔다. 그럼 민간이면 군부대였습니다. 근데 군부대 쪽이라서 피해가, 어떻게 군부대 쪽에 피해가 없어? 뭐, 군인들은 사람도 아니냐? 응? 만약에 군부대가 제일 많은 게 뭐죠? 유류예요, 유류.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였냐? 이미 그 낙탄이라 그러죠? 낙탄된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꼭 윤석열의 이 새끼 파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른 데서 영상이 돌고 있었다고. 그 엠바고가 뭔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술 처먹고 자고 있더라도 대통령 깨워갖고 회의를 하던가 아니면 보고를 하던가 해갖고 각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뭐 발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발표가. 이놈의 정부는 뭐 발표 나오면 기본이 6시간, 7시간, 어떤 거 15시간. 그래놓고 기껏 고심 끝에 내놓는 게 앞뒤도 안 맞고, 그럼 능력이 없는 거지. 저는 본인 부인 장모가 썩었다. 이거 이전에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부정부패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경우도 없고, 욕도 잘하고. 왜 있어? 있으면 안 되지. 응? 이 미사일 건은 이거 가볍게 넘어가. 더 심각한 건 뭐냐? 제가 영상에다 이렇게 남기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분석이 다 됐거든요. 뭐냐? 앞으로 가야 될 미사일이 뒤로 갔대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에? 바닷가 쪽에서 쏜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해상에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의 바다나 남의 이의지로 떨어지면 그건 큰일 나죠. 예. 그것도 그거대로 도발이니까. 근데 공해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동해에서 쏴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오 작가하고는 좀 이래저래 뭐 친분이 좀 있으니까 책 냈다 그러니까 또 의리상으로도 사야죠. 근데 가볍게라기보다는 잘 읽혀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창석 작가 개인의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하게 바라는 게 뭐지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다 동의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DNA 갈아엎기 라고 해서 뭐 출판사는 어디냐? 출판사가 없어. 아무튼 맨날 하는 가가77 예, 거기서 이제 저는 신청해 갖고 저는 좀 빨리 받은 거죠. 초판 1쇄네. 예. 오타가 많겠죠. 예. 예, 이것도 가가77 페이지에서 한 거네요. 예. 망원동에 가면 있습니다. 예, 저는 북 콘서트도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대충 제목 보면은 대선 때 제안한 것들, 예, 여기 보면 굉장히 기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선 때 실현된 것들, 대선 때 뚫었어야 했던 것들, 대선 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 예, 이런 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 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우선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 좀 낮게 보고, 뭐 낮게 본 것까지는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쓰레기 후보한테라도 표를 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분석을 좀 잘못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솔직히 지금 윤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김건희 또 사고 치려다가 지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왜 갑니까? 왜? 윤석열차 사고하게? 아씨 좀 나대리지 말라고 이씨. 아유 정말 낄 때 안 낄 때를 몰라. 자기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왜 갑니까? 에? 근데 이제 누가 터트린 것 같아 미리. 응? 그러니까 안 온다고. 네가 그걸 왜 가냐? 야 제보자 X 저도 솔직히 그 양반 100%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왜? 어쩔 때 너무 경망스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말까지도 저는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메신저하고 말은 다른 거죠. 어. 윤석 열차 갖고 그렇게 지랄지랄 하는 정권이니 온갖 핑계를 잡아갖고 제보자 X 구속. 저는 처음에 긴급 체포라고 그래서 48시간이면 풀려나겠구나. 아니요, 구속까지 시켜버렸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라야? 긴급 체포를 하면은 48시간이나 72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일단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속까지 돼? 응? 야, 니네 경찰, 검찰, 법원 뭐하냐? 뭐 김건희한테서 약점 잡혔냐? 어떻게 이렇게 원칙을 어겨요? 그러니까 개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저는 이 중에서 절대 용납 못하겠는 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 오 작가 말대로 이제서부턴 뭘 정해야 되냐. 이 정부 어차피 잘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분야를 딱딱딱딱 맡아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줘야 될 거, 치고 빠져야 될 거, 그리고 계속 챙겨줘야 될 거. 뭐 물론 요번에 7대 우선 법안, 뭐 확실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니까 그런 건 참 세팅은 잘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정말 개싸움 할 땐 같이 개싸움 해줘야 될 개싸움 담당, 품위 있게 말하는 담당,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국짐 애들이 전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야, 우리는 어차피 똥덩어리들이니까 우리가 막 시비 털어갖고 민주당에다가도 똥 묻히자. 같이 죽자 전략이거든요, 이게. 특히 그거 많이 쓰는 게 권성동이죠. 일부러 도발 담당인 겁니다.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지 왜 아직도 그 직책을 맡고 있나? 예. 시비 거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에서 센 캐릭터가 야, 아가리 안 닥쳐? 이 정도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논란을 만들면 됩니다. 예. 아니면 욕설한다고 뭐라 그래서 기자 앞에서 그렇게 술 처먹고 노래 불렀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점잠 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제 분담과 역할 분담이 이제는 민주당한테 필요합니다. 뭐냐? 준비해야 돼요.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뭐 그래도 윤석열 임기는 채워줘야, 걔 임기 채워주다가 나라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진짜. 예. 외교 안보하고 경제는 그 아저씨가 5년을 하면은 우리 망해요. 100% 망합니다. 1차 목표, 내년 중으로 거의 식물 대통령을 만든다. 목표를 세우시라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시행령으로 장난 못 치게 이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도 지난번 이재명에게 표 안 줬던 사람들에게 표 줄 수 있게 하는 전략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런 책도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DNA 갈아 오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한 80% 정도는 수긍이 가더라. 다 수긍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좀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고 믹싱을 해갖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의원들의 역할 분담, 또 하나는 단기, 중기, 장기 어떤 상황별, 시나리오별 대처. 여기에는 제가 볼 땐 하야나 탄핵도 상정해야 된다. 너무 무능해요. 그리고 국정을,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무리 양심 없는 놈이라도 내가 나라를 맡으면 이런 건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디 가도 자유하고 공정밖에 얘기 안 해. 자유공정, 자유공정, 자유공정. 그 개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전국체전에 가갖고 전국체전 개막식은 왜 가? 그거야말로 문체부 장관이 가도 충분한 거거든요. 거기 가서도 자유공정 얘기해. 야, 전국체전에 가갖고 그래, 공정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치자. 자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 아저씨, 거기서 자유를 뭘 얘기해? 바보. 라고 밖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욕할 가치도 없고 욕하기도 지치니까, 이제는 존재감 없는 사람 만드는 쪽으로 가야
그나마 나라가 더는 안 망하겠다. 예. 6개월 만에 외환이 거의 200억 불이 빠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창고에 외환이 있긴 있겠죠. 근데 추세가 문제인 거거든요. 예. 너무 많이 빠진 거죠. 6개월 만에 200억 불이 빠졌어요. 그러면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5년이면 60개월이죠. 그러면 5년 쭉 채우면은 산술적으로 2천억 불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도 남겠어 보니까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내년 이맘때 만약에 제가 이 더치아라 TV를 찍고 있다면 예 이제 각하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꼭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우선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건 민주당이 당연히 맞고요. 야, 정의당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정의당은 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자멸 행위로 가고 있더만. 자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못 읽어? 응? 하다못해 이슈 파이터 역할도 못해? 예, 못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이 가게끔 계속 견인하고 채찍질 해야죠. 또 우리가. 예, 그래서 저도 이 수능만 좀 끝나면 뭐 10월 22일서부터 시작하는 이 집회, 예, 저도 광화문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또 거기서 광화문 아니면 청계광장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꼭 저도 응원할 테니까 아무튼 특히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신들이 나라 맡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게 속 편하고 그게 빠를 겁니다. 사실 그렇죠. 김대중 정권 때 예, 김대중 정권 지분의 50%는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회창이었습니다. 왜? 그때야말로 진짜 한나라당 여소야대 정국이었거든요. 예. 지금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꾸 시행령 갖고 뽀록을 부리는 건데 시행령 갖고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큼은 절대. 예. 아무리 국민의 짐에서 지랄을 하더라도 웃기고 있네. 야, 우리 하자한 대로 해. 그러니까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예.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사소하면서 그럼 걔네가 그럴 겁니다. 아, 민주당이 독재한다고. 그 말이 나와야 좋은 거야. 그 말이 나와야. 아, 민주당이 힘이 있는 거구나. 왜? 지난 대선 지금 가장 큰 이유. 미리 얘기한다. 이낙연 입국금지. 네가 어디를 기어들어와? 네가 180석 얻자마자 엄중하게 품위 있게 협치해야 돼. 야, 180석 갖고 협치라는 정신 나간 새끼가 어딨냐고. 근데 어딜 기어들어와. 야, 미국에 있어.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에휴. 정신 나간 새끼. 내 이해까지 해야 돼? 이재명 되는 꼴 못 보니까 차라리 윤석열한테 한 번 주고 내가 하겠다. 그 니네 쪽에서 나온 얘기 아니야. 쌍놈의 새끼야.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당 깨고 나가든가. 그렇게 싫으면 민주당에선 죽어도 안 나갈게. 그러니까 오지 마. 응? 아, 근데 꼭 이낙연이나 정의당 얘기하면 꼭 구독자들이 빠지던데. 뭐 어쩔 수 없죠. 아닌 건 아닌 건데.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정권엔 기대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섀도우 캐비넷 한다는 생각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미사일 이건 반드시 국정감사 내지는 조사해야 된다. 이거 좀만 잘못 날아갔으면 이거 진짜 학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운이 좀 남아있구나. 이거 민가라든가 만약에 진짜로 휴전선 근처로 갔었어 봐요. 이거 어떻게 될 뻔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예. 아직도 그 생각하면 저 섬찟해요. 와. 자, 아무튼 저의 각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이제 마지막 한국사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간단하게 할 거예요. 뭐 고구려의 백년 복수 프로젝트가 시작되다. 예, 요것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한글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목까지 마음껏 즐기세요. 저는 내일 일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옷을 좀 갈아입고, 예. 역사 얘기까지도 똑같은 옷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이제 이렇게 한번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 이제 뒤에 역사 배경을 좀 깔 거니까, 예. 아마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잠시 백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는 이게 고구려와 백제의 싸움이거든요. 특히 4세기, 5세기.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백제 쪽의 역사를 좀 미리 얘기를 좀 풀어놓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그러나 이제 저는 어쨌든 언어, 사탐,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걸 들을 때 제가 썰은 몇 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3세기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뭔가 국가가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이 돼야 되는데 몇 개는 백제가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고이왕이나 근초고왕이 먼저 한 것들인 거거든요.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그 고구려나 백제는 망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제대로 남을 리가 없죠. 그런데다가 최후의 승자가 신라예요. 그러면 설령 기록이 남아있다선 치더라도 신라나 신라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그걸 제대로 쓸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려사라는 책이 있고 고려사 절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두 글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완전 달라요. 왜? 고려사 절요라는 책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조선 건국하자마자 쓴 고려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려가 좋게 묘사될까요? 그럴 리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 백제가 먼저 율령을 반포했다, 백제가 먼저 부자상속이 확립됐다라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현재 기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고이왕의 미스테리, 예. 날짜를, 나이를 맞춰보면 나이 70의 왕,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이왕이 50년 넘게 재위를 했는데 그럼 120세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고이왕 뒤를 잇는 왕까지 합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왕이 하나 또 있었던 건지, 예, 그건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세종만 해도 사실 4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세종의 치세가 아니거든요. 예. 오늘이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반포한 게 세종 28년이에요. 창제는 25년이고. 그러니까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으나 3년을 더 다듬은 거예요. 야, 이거 백성들이 보는, 그리고 이제 사대부들이 지랄 했겠죠. 그 교통정리도 했어야 됐을 거고, 뭐 최만리 같은 사람은 뭐 대체 이걸 왜 만드냐 막, 네. 그 3년에 그 한글날이 오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포한 날. 그게 세종 28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종 28년 이후의 치세는 거의 아들 문종의 치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때부터 의정부 서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으니까. 예. 아니 뭐 고구려 백제 얘기하는데 왜 자꾸 세종 한글날인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백제가 먼저 한 것, 율령 반포하고 관등, 부자상속, 예, 이런 것들이 왜 백제가 먼저 한 걸로 되어 있냐, 그리고 왜 전성기가 백제가 먼저 한 걸로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고구려의 태조왕하고 미천왕의 기록을 대거 삭제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구려의 태조왕과 미천왕, 특히 미천왕, 예, 낭랑을 작살냅니다. 낭랑을 작살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한사군 중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실 한사군 중에서 3군은 그러니까 현도, 임둔, 진번, 이거는 진작에 사라져요. 근데 낭랑만큼은 한나라는 거꾸로 망했는데도 독자적으로까지 생존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한사군 때문에 망했던 고조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고구려나 백제 입장에서는 낭랑을 누가 작살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걸 미천왕이 작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고구려하고 백제 중에서 고구려가 쥐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럼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중국을 통일했던 사마시의 진나라는 남쪽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예, 그 쫓겨 내려갔다라기보다 지들끼리 반란하고 지랄 연병을 쌓다 보니까 북쪽이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정부 상태가 된 곳을 중국 입장에서 볼 땐 다섯 오랑캐들이 쓱 밀고 내려와갖고 이제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거야. 야, 우리가 차지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흉노, 저, 갈, 선비 뭐 이런 부족들이 특히 근데 이때 가장 날렸던 게 누구냐면 선비족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선비족이 썰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선비족도 넓게 보면 우리 민족 중에 하나 아니겠냐? 예. 좀 뭐 체형도 비슷하고 뭐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선비족이 또 이 족장의 성씨에 따라서 이게 뭐 모용 선비냐 단선비냐 뭐 또 몇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선비족이 이제 초창기 후반기가 있거든요. 초창기는 모용 선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연. 그래서 먼저 있던 연이 전연. 예, 욕 아니에요. 전연. 그리고 뒤에 세워진 나라가 후연. 그리고 탁발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북조를 대표했던 나라가 북이었다. 예, 그게 바로 탁발 선비입니다. 예, 탁발씨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 모용 선비랑 싸웠던 게 나중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이에요. 그리고 탁발 선비하고 싸우려고 했으나 아니야. 쟤네하고는 외교적으로 해놓고 백제부터 조져야 돼 라고 했던 게 장수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비족이라도 나라가 다른 거예요. 예. 일단 요거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광개토왕은 왜 모용선비하고 먼저 싸울 수밖에 없었냐? 이 스토리가 미천왕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그 사이에 고국 원왕이 죽은 거고 지금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국 원왕이 즉위를 했는데 모용선비 즉 전연 고구려가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을 차지하고 중국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욕망이 뭐겠어요? 남쪽으로 더 밀고 내려가 갖고 중국 전역을 다 먹고 싶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쪽이나 동쪽을 미리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선비족 입장에선 다행히 모용 선비 입장에선 다행히 서쪽은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고구려가 걸리는 거라. 왜? 제가 말씀드렸죠. 고구려도 뻑하면은 베이징까지는 밀고 내려온다고. 예. 베이징 고구려 땅이었던 적 꽤 많습니다. 예. 태조왕 때 뭐 동천왕 때 심지어 미천왕 때도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용선비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먼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환도성이었는데 고국 원왕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초고왕이 제갈량이면 고국 원왕은 주유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왕이 아니에요. 고국 원왕이 절대로.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삐꺼덕삐꺼덕을 2번을 해요. 치명적으로. 그 첫 번째 치명타가 바로 선비족이 쳐들어올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환도성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2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야, 이쪽으로 주력 부대를 놔야 되겠지? 그런데 선비족이 계략을 역으로 쓴 거예요. 야, 분명히 고구려가 지금 병력 배치를 여기를 덜 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긴 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형이 험준하니까 적은 병력 갖고도 여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형이 좀 평탄한 데다가 주력 병력을 놓자. 이렇게 된 거였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숫자로만 놓고 보면 고구려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예, 고구려가 인구 아무리 많아봤자 맥시멈 1000만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한나라 때 이미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이미 한나라 때. 예.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지형, 그리고 중국보다 탁월했던 활 기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형을 이용해서 부대를 세팅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비족이 역으로 치고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선비족이 어떻게 했냐, 주력 부대를 배치한 데다가는 일부러 병력을 덜 보내요. 야, 미안해, 니는 가서 그냥 총알바지 해라. 그리고 지형 험준한 대로 일부러 몰빵을 한 겁니다. 그럼 아무리 지형을 이용하는데 여기 뚫리죠. 뚫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냐, 선비족은 딱 하나만 한 거예요. 야, 환도성 가서 불 지르고 거기 고국 원앙의 애비가 있을 거야. 그 무덤 파갖고 와. 이게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천왕의 시신 및 고국 원앙의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은 납치되고 미천왕의 시신이 탈취가 돼요. 이건 정말 국가적인 대수치죠. 네. 그래서 전연, 네, 모용 씨들은 이걸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뭐 할 때 물자 좀 대줘라. 야, 그리고 우리가 뭐 할 건데 가만히 있어라. 예. 왜? 자기 아버지 시신이 곧 가 있는데. 예. 그래서 심지어 고글에서 무슨 말까지 나오냐, 시신이고 나발이고 전화로부터 밟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모용 씨가 진짜 대가리 참. 야, 쟤네 빡쳤냐? 야, 그러면 일단 일단 부인부터 돌려줘. 쓱. 그리고 또 시간 끌고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하다가 또, 야, 얘네 빡친 거 같냐? 야, 그럼 돌려줘. 쓱. 그래놓고 자기는 나라 다 세워놓고. 네. 이 전략을 쓴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는 나라는 당연히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예, 모용 씨가 세운 연나라겠죠. 그 틈을 활용한 게 근초고왕인 거예요. 야, 고구려 보니까 요즘 저 연나라 조질라고 거기만 정신 팔려 있네. 야, 이때 우리가 요서하고 한강에서 동시에 고구려 쪽으로 치고 올라가자. 예.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평양은 지금 뽀글이 주니어가 있는 그 평양이 아니에요. 예. 아마 요동반도 쪽 어딘가에 있는, 아마 모르긴 해도 고구려의 제2수도? 예. 고구려 이상급 되는 나라들은요, 수도는 있지만 수도급의 도시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초고왕이 거기를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초고왕이 이 기습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의 법칙이에요. 어떤 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태조왕이 고구려 최도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옥저를 병합하면서 북쪽에서는 가장 비옥하다는 함흥평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군량이 풍부해지겠죠? 군량이 풍부하다는 건 군대가 증강된다는 거겠죠? 백제는 어땠냐? 고이왕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건데, 고이왕 때 백제가 마한의 영도국이 되었다 에요. 그랬던 마한을 근초고왕이 그냥 합쳐버렸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네. 아무리 백제가 초고개하고 고이개가, 근데 그래봤자 초고개가 형이고 고이개가 동생이거든. 그렇게 물고 뜯고 싸워도 결국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면 근초고왕이 봤을 땐 만의 영도국을 뭐 하려 하지? 야, 저거 그냥 먹어버리자.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은 마한을 병합한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한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청도 전라도에,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농토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로 한강, 경기도, 요서 이쪽에서 놀던 백제가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겠죠. 그럼 결국 뭐다? 부국강병이죠. 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보면요, 6세기 때 갑자기 확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신라 그러면은 진흥왕. 근데 진흥왕 이전에 버풍왕과 지증왕이 있어요. 특히 지증왕 때 신라가 농업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경이라는 거예요. 소를 통해서 밭 갈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깊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소가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땅의 양분이 몇 배로 풍부해집니다. 그럼 식량이 몇 배 나오겠죠? 이때부터가 성장의 시작이죠. 즉 근초고왕은 마한을 병합하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뭘 준비하고 있었냐? 야, 북으로는 고구려, 남으로는 일본. 짠! 짠! 한 다음에 칠지도. 네. 짠! 요거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고권왕은 내 아버지 무덤, 내 아버지 시체를 뺏어가고 내 와이프를 납치해갔던 저 개새끼들 여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초광이 확 쳐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왜 뭐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결국 어버버버 하다가 화살이 한 대 피우 퍽.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왕이 뭐 화살 아니에요. 옛날 전쟁에서 왕이 선봉에 서지 않는 이상 성에 있던 왕이 죽었다? 그럼 그 성은 거의 뚫릴 뻔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거의 평양성 함락 직전에 누가? 태자가 구원군을 이끌고 와서 근초고왕이 야 됐다 왕 죽인 걸로 만족하자 가자. 자 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당분간 힘 못 쓸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고 그럼 그 태자가 바로 누구냐? 구부라는 사람입니다. 구부. 근데 이 사람이 훗날 소수림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수림왕 잠시만 광개토왕 아버지 이름이 뭐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아무튼 소수림왕 그리고 고국양왕. 예. 근데 이것도요 고국양왕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이거는 다 그분들이 묻혀있는 무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놈들이 고구려 역사를 얼마나 지우려고 애썼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까지는 원래 왕 이름이 있는데 무덤 이름만 남겨놓고 이름을 지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우리가 추가로 뭔가 발견을 못한 거고. 네. 그래서 소수림왕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동생인 고국양왕, 야 동생아 니 해라. 근데 고국양왕도 몸이 좀 빌빌했나 봐요. 그랬더니 고국양왕한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담덕이죠. 야 개토야 니가 해라. 그게 광개토왕. 야,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건데, 만 100년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 소수림왕이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복수의 대상이 둘이네. 하나는 연 모영씨, 하나는 백제인 거예요. 그러면 둘 다한테 복수를 한다? 고구려 망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뭐부터 하냐? 야 나라부터 다시 정비하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참은 거예요.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겁니다. 예. 만약에 소수림왕이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어요. 특히 자기 아버지가 근초공한테 화살 맞아 죽는 걸 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모든 걸 다 걸고 백제로 그러면 이제 연나라가 쳐들어올 것이고, 모든 걸 다 걸고 연나라로 그러면 이제 백제가 또 치고 올라올 것이고, 예. 약간이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체제부터 정비하자. 그래서 신속하게 불교 받아들여서 국교로 만들고, 고구려도 신속히 율령 저는 이거 재반포라고 봐요. 재반포하고 관등 정비하고 체제 정비 싹 하는 이거부터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왜 백제한테 복수를 하는데 100년씩이나 걸리지? 예. 왜 장수왕은 왕위에 올라서 50년 동안 백제를 이러고 보고 있었지? 바로 그게 중국 북방의 선비족과 백제를 동시에 상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는 거까지만 오늘 알려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또 아마 다음 주 일요일 날 찍을 확률이 높을 텐데 일주일 뒤에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예, 여기까지만 소액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소문내 주시고 하면은 일단 수능 끝나면 그때서부터 또 일주일에 2번씩 또 꼬박꼬박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라오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 이날이 쉬는 날인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구, 시사, 한국사 이야기 이렇게 3편 다 합치니까는 1시간 또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다 들려주시면 더 좋고 골라 들으셔도 감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까지 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런히 우선 밥부터 좀 먹고요. 편집하고 올려서 오늘 한글날 내로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메리 휴일. 가자. 각하만 생각하면 아휴.